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섣부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대로 시행을 하되 일단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들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조적 개선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당 조원진 의원 답변해 주시죠.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15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 정권은 좌파 시민단체의 경제 실험장으로 대한민국을 몰고 왔습니다. 이 1년 3개월 동안에 이 국회도 없고 정부의 행정부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청와대만이 이 정책을 입안하고 밀어붙이기 작전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두 축은 소득주도 성장의 두 축은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두 가지 축이 다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한번 보십시오. 청년 실업률 10.5%, 체감 실업률 23.3%, 4명 중에 한 사람이 청년이 실업합니다. 정년 연장 2년하고 성과급은 쌍둥이 정책입니다. 집권 2개월 만에 성과급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럼 청년들이 어떻게 일자리가 있습니까?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가 500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1000조 가계부채 될 때 나라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정권 집권당이에요. 지금 500조 가까이 늘었는데 아무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서민과 서민을 싸우는 구도로 만들었어요. 지금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서민 정당이라고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좌파 시민단체들 서민을 대변한다고, 을을 대변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된 정책 하나 때문에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들어버렸어요. 서민과 서민의 싸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책 입안자의 정확한, 정말로 잘못된 정책 입안을 한 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 무너지고 혁신성장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 합니까? 포용성장하겠다. 포용성장은 내놓고 그냥 갖다 퍼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을 잘못 입안한 것도 문제지만은 잘못 입안한 것을 알면서도 그 정책을 그대로 지속해가는 것은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애국당은 지금이라도 경제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제 복원시키고 중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미중 무역전쟁, 그다음에 환율 인상, 북한 퍼주기,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은 잘못된 정책, 포퓰리즘 정책, 대한민국은 좌파들의 경제 실험장이 아닙니다.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다 나온 거잖아요. 아무튼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사파 시민단체들이 경제의 이론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을 들고 나와서 불과 15개월 만에 이게 완전히 경제가 망해버린 겁니다. 왜냐 그러면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근로시간 단축하면 한 전체적으로 이 50만 개 일자리 창출한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으로 들어가면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자리가 7만 7천 개 정도 줄 거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업의 부담이 12조 1천억 정도 된다.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위 말하는 이 근로시간 단축으로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37만 7천 원 정도의 그 임금 자체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안 되죠. 세 가지의 문제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것을 다 언론 방송이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자기 소득주도 성장을 그냥 가겠다. 그것도 수석 보좌관 모아놓고 민노총한테 사과합니까? 올해 안에 100만 개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는 상황이 오는데 자영업자들이나 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저임금 인상을 지금 29% 올린 거예요. 이번 8,350원까지 가면은 어느 나라에서 임금을 29%를 올립니까? 거기에 최저임금의 혜택 보는 쪽이 10%면은 피해 보는 쪽이 90%예요. 그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많은 공약을 했으니까 그 공약을 지켜야 된다. 아니 100만 자영업자가 폐업하면은 거기에 300만이 일자리를 넣는 겁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그냥 가겠다. 포용 성장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돈이 그래 많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해가지고 일자리 줄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임금 자체 줄어버리고 나머지 피해보는 자영업자 다 폐업 상황이 되니까 돌려준 게 뭡니까? 334만 가구에다가 3조 8천억 넣어가지고 다시 돈으로 믿고주겠다. 이게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세도 지금 60조를 정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앞으로 얼마를 정세하겠습니까? 저는 볼 때 1기가 경제정책을 잘못했으면은 장하성 경제정책실장 드러내야죠. 책임을 져야 될 책임자를 놔놓고 계속 그 정책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공을 우리상 의장님 말씀대로 1기가 청와대에서 그렇게 잘못했으면은 이제는 2기는 국회로 넘기라는 거 아닙니까? 국회 그다음에 경제부처에다가 넘겨줘야 된다.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잘못된 정책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잘못된 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과오를 느끼면 바로 접는 것도 용기다.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그러한 용기를 좀 가져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토론회가요. 제가 보니까 이 시장에서 벌써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정책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37조의 일자리 예산을 본예산 추경 넣었는데 지금 일자리가 반토막 나버렸어요. 36만에서 지금 18만 됐습니다. 투자가 지금 3.3%에서 1.5% 정도? 이게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다음에 투자도 줄고 소득도 줄고 소비도 줄고 환율도 문제 생기고 지금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6.6% 성장인데요. IT 빼버리면 0% 성장이에요. 이게 빨간불이 5개가 켜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 토론이 그 정책을 하기 전에 토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책을 실행해서 시장에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일부 자영업자들은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길을 다 닫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 거부한 정책은 빨리 걷어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 망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만 망하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또 하나 성과급 문제, 청년들한테 우리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정희 의원님도 지금 노동계 출신인데 지금 노동부 장관하는 김영주 장관, 김성태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사람들이 정년연장 2년 했잖아요. 정년연장 2년 좋아요. 그럼 성과급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급 빼고 먹튀해버렸다고요. 청년들의 일자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돌아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공기업, 공공기업 95%를 성과급 도입했는데 민노총의 제1 슬로건이 뭡니까? 성과급 폐지였어요. 그 성과급 폐지 좋다 이거죠. 그러면 청년들 어떻게 합니까? 성과급 정권 잡자마자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2개월 만에 성과급 폐지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줄 걸 생각하니까 청년들한테 땜빵한 게 뭔지 아십니까? 17만 4천 명의 공무원 정원입니다. 17만 4천 명이요? 334조 들어갑니다. 1년에 12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던집니까? 청년 일자리라는 것은 공무원 정원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17만 4천 명을 4년 임기 내에 한다? 또 공무원 정원해가지고 세금 가지고 다 메운다? 일자리라는 것은요.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데 일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작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잘못된 정책 10대 경제 참사라는 게 있어요. 이 정책을 빨리 걷어들이지 않으면은 문재인 좌파 정권 무너지는 건 좋아요.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바꿔라.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거부했는 정책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 토론의 주제가 맞지 않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네.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네. 왜냐 그러면요. 지금 편의점에 편의점 그 주인들이 한 연소득이 한 2,450만 원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보세요. 지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13조나 공적 투자했는 대우조선 이 사람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6천에서 7천 가까이 되잖아요. 근본적인 걸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지금 공적 자금을 13조는 넣는데 민노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파업을 한다? 어느 국민이 그거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세금을 걷어도 필요한데 거다라는 거죠. 세금을 그런 식으로 포퓰리즘 쳐고 포용 정책하는데 세금을 쓰니까 국민들이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려놓는 게 없이 고용만 유지하다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견딥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 토론해봤는데요. 하여튼 열띤 토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토론에서는 토론자당 총 14분씩 발언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토론자별로 남아있는 시간 잘 확인해 주시고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부동산 세제와 금융소득 과세 등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내놨죠. 종부세 인상은 10년 만의 일인데요. 역시 일각에서는 부자 증세, 편가르기 증세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어서 국회에서의 처리가 순조로울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재정개혁특위에서는 종부세 인상과 함께 금융소득에 대한 증세도 공고했지만 정부는 증세 불안 등을 감안해서 일단 종부세 인상안만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에는 종부세보다 훨씬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해서도 조정이 있을 예정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세금 제도 개선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융종합과세 문제는요. 제가 볼 때 과세 전체 금액이 1천억밖에 안 돼요. 그걸 뭘 의미하느냐. 그냥 이런 걸 한다는 거지. 가벌을 구분해서 가진 자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많이 먹인다. 이런 뜻이 다 상당히 있어요. 보복성이라는 거예요. 보복성.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을 정치적인 적폐청산이 아니라 경제적 적폐청산을 가진 자들한테 내리고 있다. 결국은 그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소비를 주도하는 층들이에요. 이 소비를 주도하는 층을 묶어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경제가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냉각 상태에 간다. 그리고 그 세금 맞은 만큼 그 사람들이 그냥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 세금 증가합니다. 증가는 저소득층 서민들한테 그게 증가가 다 되는 거예요. 세수 수입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정책을 그냥 밀고 간다. 그 지금 정책 위반하고 세금을 하고 있는 청와대 내의 재정개혁위원회인가 거기에 무소불위 권한이 너무 크다. 그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아마 지금 종부세, 선종부세, 후재산세 이래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부세는 작년에 원래 지금 통계 나왔잖아요. 1조 6,500 거쳤어요. 3,600억이 더 거친 겁니다. 그런 뭘 의미하느냐. 거래가 많았던 거예요.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올랐다면 공시지가 서울은 10.9%고 전국은 4.44%예요. 그럼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세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종부세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종부세 가지고 1조 1천억, 지금 현재 더 거치는 게 3,600억. 그러면은 결국은 9조 이상의 재산세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산세가 뭡니까? 집 가진 사람한테 다 세금 매기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써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포퓰리즘으로 너무 일을 많이 벌여놨단 말이에요. 그 세금을 가지지 않고는 자기들이 했던 공약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북한한테 퍼주기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요. 도대체 세금 나올 때를 생각하고 해야지. 60조 이상의 세를 더 거둔다? 우리가 460조가 국가 예산이에요. 60조 이상을 더 거두면 착취입니다. 착취.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권이 빨리 제대로 좀 봐라, 시장을. 그 소위 말하는 편가르기식의 세금 폭탄,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정희 의원님, 지금 청와대의 재정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상이 뭡니까? 저는 그게 지금 국회도 뛰어넘고, 재경부도 뛰어넘고, 그래서 도대체 그 위상이 뭐냐, 이게 제일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내놓은 안이 오늘 종부세 얘기하잖아요. 종부세 1조 뭐 몇천억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재산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세를. 안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 재산세 정세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대통령 직속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안대로 다 가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재산세라고 그런 게 뭐예요? 집 한 채 가진 사람한테 다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번 답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권 같이 민노총이나 정교조 등을 얻고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허심탄회하게 노동 문제, 노동의 경직성 문제라든지 뭐 재정 긴급 발동권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위급한 사항인데 이거는 하지 않고 그냥 신세 졌으니까 여기서 하자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나머지 국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민노총에 대해서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이 자영업자 100만 자영업자 폐업 문제가 있고 법인이 26%가 지금 정가에서 폐업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더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금을 맞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는 세금이 정말 국가의 어려운 부분에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가느냐, 이 세금을 포퓰리즘으로 쓰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문재인 정권 1기 경제는 참사 수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도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혁신성장, 규제 거의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을 세금으로 메꾸는 포용성장이라고 용어를 가져왔어요. 용어들은 되게 잘 붙여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경제 참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37조 일자리 했는데 그 일자리 예산들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좀 파악 좀 해보세요. 37조가 갔는데 일자리가 반토막 났어요. 36만에서 18만 됐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지금 3%에서 2%대 떨어졌어요. 2%는요, 제로 성장입니다. 제로 성장에 맞는 세수, 제로 성장에 맞는 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헌법을 고치기 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또한 잘못하면 적폐로 될 수 있다. 경고하는 바입니다. 네.